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장안대학교 김종욱 교수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영어 교육, 아까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플랫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AR, VR, 메타버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메가 트렌드가 되는 것이 아마 AI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챗 GPT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교육 사례를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컨텐츠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할 때 우리가 교습 학습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많은 학습자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인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가, 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고려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자들과 교수자가 사용하는데 편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 대부분의 대학에서 LMS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수자가 교육과정 재구성 또는 수업 탑재하는 것들 또 어사이먼트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그런 플랫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학습자들과 이어지는 그런 소통, 상호작용이 가능한 너무 일방향, 원웨이가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 전달과 과제 탑재를 넘어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요새 가장 요구되는 팀워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가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의 과제를 개별적으로 피드백하고 누적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냥 점수만 스코링만 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가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들을 개인화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가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각 학과, 대학뿐만 아니라 학과나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는 그런 퍼스널라이즈드 된 그런 플랫폼인가 우리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미래 교육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미래 교육 트렌드하고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플랫폼 사용 비용 면에서 합리적인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자 측면에서는 요약하면은 편리성과 공유성하고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가 많이 되고요. 학습자 측면에서는 접근성 또는 활용성, 정말 얼마나 서스테인하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학습자 측면에서는 교수 학습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 교수법, 전통적인 교수법은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일방향으로 티칭하고 과제에 점수하고 학점 매기는 그런 부분인데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는 그 교수법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고 교실을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온라인상에서도 또 플립 러닝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교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또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수업 설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교실하고는 굉장히 디자인하는 면에서도 많이 다를 거다 생각이 들고 학습 환경에서도 온라인 또 하이브리드 다양한 그런 학습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학습 환경의 변화에 맞춰야 되고 또 교육기관이 이제 챗 GPT를 사용한다고 했었을 때 교육부에서 어떤 학교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개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교육기관의 관리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제약 없는 학습이 이루어지고 경험과 학습 자료 보급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고 참여 동기 요새 학생들은 즐겁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여 동기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발표문에서 외국어 학습이라고 했는데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영어 학습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으로 제안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 챗봇이 형성된 여러분들 챗봇 뭐 어디 회사 같은 데다가 뭔가 FAQ 할 때 챗봇을 경험해 왔었을 텐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네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 사용인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비슷하게 사용자들이 입력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생성해 가지고 대화하듯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대화 모델링
요새 AI는 딥러닝 기반 모델이고 또 대화를 유지하고 사용자 질문에 맞게 상호작용을 해나가는 그런 측면이 챗봇의 두 번째 원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는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죠. 학습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답변을 할 때 그것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이 학생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네 번째로는 개별화된 학습 경험, 사용자의 학습 기록 또는 선호도, 능력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언어를 습득해 나가는 것이 영어학습 챗봇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기본적인 원리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어 처리 기술 사용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습 챗봇의 유형은 1960년대부터 이 챗봇이 활용되고 있는데, 언어 기반 유형이 1960년대, 그 다음에 메뉴 기반이 1980년대, 그리고 키워드 인식 기반이 1990년대고, 하이브리드 기반이나 음성 챗봇이나 기계학습 기반은 2010년대에 와서 최근에 와서 영어학습 챗봇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학습 챗봇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어 학습하면은 의사소통 기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사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피드백을 주고 또 오류를 수정해 줄 수 있는가? 챗 GPT나 챗봇이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외국인하고 혹시 뭐 우리가 만학생들이 어학연수도 가지만 챗봇은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반복해서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수 학습 방법론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수준이나 관심사나 선호에 맞춰서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해서 동기부여하고 즐거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사람이 감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만학생들이 외국어를 말하려고 할 때 좀 주눅을 약간 좀 체면 같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요새 세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디지털에 더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친밀하고 격려하는 대화를 통해서 학습자의 부정적 감정을, 두려움 같은 것들이 감소되고 두려움이 완화되고 또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을 향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적인 측면에서 학습자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험과 지식 공유하고 원활한 소통의 학습 공동체를 구축한, 아까 앞에 선생님들께서 메타버스나 또 다양한 플랫폼 통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활용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챗 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언어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입력한 부분만 아웃풋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있었고, 교수 학습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게 학습자의 개별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메타버스 같은 데서 그냥 입력한 거에 대해서 딱 반응하는 기계적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 학생의 정서를 고려하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약한 부분도 있었고, 학습 환경 측면에서도 이 네 가지 활용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챗 GPT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가 되면서 3.5 버전이죠. 2017년부터 오픈 AI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또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된 챗봇 중 하나, 이렇게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하는 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부분이 챗GPT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십 조 개의 패러미터를 사용하죠. 트랜스포메이션 그 아키텍처를 사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의 양이 기존 챗봇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하고 답변에 대한 일관성. 2024년도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 두 번째 키워드가 호모 프롬프트라는 그 내년도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호모 프롬프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김단도 교수가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프롬프트와 관련된 이해나 대중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챗GPT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생성 가능하고요. 또 자동 번역 기능 가능하고 또 피드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챗GP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안대학교 항공관광과다 보니까 승무원을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의 어떠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학생들이 이제 처음 오면은 이제 공항에서 쓰는 용어 중에 ATA가 뭔가 그랬을 때 이제 영어로 제가 질문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우리말로 해도 상관없고요. 영어로 했을 때 영어 데이터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좀 더 정확성이 영어 프롬프트가 또 답변의 정확성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ATA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챗GPT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actual time of arrival 실제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정확도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ATA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롤플레이 혹시 공항에서 할 수 있냐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몇 초 안에 롤플레이에 대해서 승객하고 공항 직원하고 이렇게 대화 롤플레이를 상황극을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ATA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롤플레이 극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한항공의 승무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거기서 면접 질문 가운데 대한항공을 어떤 부분에서 광고할 수 있나요? 그랬을 때 실제 그 10개가 넘게 대한항공에 대한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챗GPT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챗GPT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수정이고 친구 지수한테 그러면 어떻게 후배한테나 아니 친구한테 어떻게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시아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뭐 리서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 어학이랄지 스펙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랄지 다양한 그러한 실제적인 승무원 준비와 관련된 답변들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이메일을 그러면 한국어로 좀 요약해줘라 그랬더니 또 바로 이것도 몇 초 안에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경력 추구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모든 언어 커뮤니케이션 컴피턴스를 향상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인터뷰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 대한항공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흔히 나오는 10가지 인터뷰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소개, 왜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대한항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지 왜 승무원이 되길 원하는지 그 다음에 승무원 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거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 답변 나왔던 것과 유사도가 매우 높게 챗GPT에서 제시해 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GPT에서 말하기 주로 우리가 읽기, 쓰기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그 크롬에서 익스텐션 기능을 해서 말하기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세팅을 통해서 휴대폰에서는 한 달에 $20씩 해서 해야지 바로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는데 컴퓨터상으로는 익스텐션을 해가지고
하면은 컴퓨터상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실제 컴퓨터상으로도 말하기 훈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대에는 영어 초급자들은 모르겠지만 중급이나 고급 학습자들은 챗GPT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측면에서만 제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교사의 측면에서 챗GPT가 어떻게 유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때 12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언어 프랙티스를 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답변이 있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에게 세 번째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 이제 최근에 어느 노 교수님이 이제 국제 발표를 하는데 자기 그 발표문 좀 피드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하기도 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챗 GPT에다 했는데 정말 제가 한 것보다 더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어휘랄지 표현이랄지 굉장히 향상된 그런 부분들을 실제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휘력이 그러한 이런 학술 용어에서 쓰는 거하고 일상 용어에서 쓰는 거하고 그 컨텍스트에 맞게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각 개별화된 레슨을 제공할 수 있고 또 문제를 이런 지문을 가지고 여기서 문제 수능 유형으로 한 네 문제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또 문제 출제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예전에는 들여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냥 챗 GPT를 통해서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그런 다양한 툴이 된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예시만 들은 거지 굉장히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 챗 GPT를 통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뭐 3학년을 위해서 어떤 영어 교육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해도 거기서는 굉장히 좀 그거에 맞는 교재랄지 학습법이랄지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 내가 다음 주에 학회에 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토플이나 토익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 다양한 자신에게 필요에 맞는 부분들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탁월하게 답변해 주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챗 GPT와 관련해서 결론 재원 부분에서 다양한 뭐 활용 방안이 있지만 그러면은 디지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교육적 측면하고 기술적 측면하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 및 교사의 정보 및 기술 격차 문제. 그래서 그 디지털에 익숙한 학생들이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교사들도 옛날 교사들은 디지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을 수도 있고 젊은 교사들은 빠를 수 있는 물론 코로나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기술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기술을 너무 과도하게 의존할 때 사고력의 영향 결국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것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과도하게 이 데이터를 의존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교사의 전문성 침해의 문제 또 표절과 관련된 문제 많이 미디어에서 언급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학이나 아니면 초중고에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솔직히 많이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부에서도 또는 학교 당국에서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교수 및 평가 관행을 또 잘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교육적 측면에서 앞으로 활용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사용을 통한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해야 되고요. 또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정성도 고려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정보의 문제, 또 신뢰도의 문제, 타당도 향상된 그런 학습 플랫폼, 그 기술적인 면과 함께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또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적인 측면에 있어서 데이터의 품질이 모델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예측 결과의 부정확성, 또 편향성, 차별성, 선정성 문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데이터를 넣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느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챗GPT를 학교 맥락에서 교육 환경에서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챗GPT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